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명 예비역 대령입니다. 저는 독일 통일 30주년을 맞아서 독일 통일의 교훈과 그리고 바람직한 우리 한반도 통일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독일 개관, 독일 역사, 그리고 동서독이 어떻게 분할해서 분단으로 이어졌는지, 독일 문제와 우리 한반도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성격이 다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지지난 시간부터 저는 이제 통독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동구권이 어떻게 몰락해서 이것이 동서냉전 와해로 이어졌는지 이 과정을 소개를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동독 주민들이 왜 동독을 탈출하는지, 어떻게 동독을 탈출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이제 오늘은 이제 많은 동독 주민들이 집단으로 서독으로 탈출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분단 당시에 동독 주민들은 서방권에 대해서 해외여행은 상당히 제약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방권에 대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그룹은 연금 수령자거나 아니면 SED 당에 상당히 충성스러운 그런 집단들만 가능했습니다. 일컬어서 이제 라이제 카드라고 하는데, 당성이 충실한 예술가들이나 아니면 엘리트 체육인들이나 아니면 정치가들이 이 부류에 아주 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일반 동독 주민들도 해외여행은 하긴 했으나, 그러나 근본적으로 서방 국가에 대한 해외여행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흑해나 코카소스, 모스크바 이런 데에는 여행이 가능했는데, 그리고 1971년 이래로 이제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나라는 단 두 나라, 체코슬로바키아하고 폴란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자가 필요한 사회주의 인접국들은 이제 불가리아, 북한, 몽고, 루마니아, 소련, 헝가리가 되겠고, 1988년 말까지 이제 동구권 국가들은 이제 사회주의 형제국 주민들이 만약 자국 땅에서 제3국행 여행을 요구할 경우,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허용하면 안 되는 그런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Warum sind die Erwerber immer so müde? Weil es seit 40 Jahren schon bergauf geht.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여행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여행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왜 동독 주민들이 이렇게 지난 40년간 전부 이렇게 피로에 절어 있는가, 그 얘기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계속 등산을 하는데, 등산하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데, 계속 동독 주민들은 계속 오르막만 타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피곤하다. 89년 초에 동독 정부의 여행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89년 1월 1일부로 동독 정부는 이제 신규 여행 규정을 발표합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서독 내 친척 방문 횟수가 좀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여행 규정안은 자유여행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겁니다. 그러니까 동독 주민들이 예컨대 여행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이것은 거의 대부분이 동독 정부에 의해서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89년 1월 1일부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9년 초에 지금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1월 11일 날 20명의 동독 주민이 오스베일린 소재 서독 대표부에 잠입을 하면서 서독행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89년 1월 초에 동독 주민들이 프라하에 있는 서독 대사관에 잠입해서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독 주민들은 동독 정부가 야 너희들 들어와라, 빨리 여행 신청 허용해 줄 테니까, 이래서 전부 이제 퇴소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이제 호네카는 이 집단들에 대해서, 이 동독 주민들, 그러니까 이 탈출을 기도하는 이 동독 주민들을 이제 일컬어 반혁명 집단이라고 규정을 하고, 일체 여기에 따라서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콘토 레볼루치오네르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경청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체제 저항하는 인권단체 설립, 이것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75년도 그 헬싱키 파이널 액트의 동독주민은 분명히 그 사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합의된 그 여행, 출국 이런 자유화를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1948년도 유엔 인권선언 여기에 따르면 13조에 따르면은 마음대로 주거를 그 이전할 수 있고 또 해외에도 갈 수 있고 또 만약 필요하다면 나갔다가 자국으로 다시 귀환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권리가 전부 보장되어 있는데 이러한 그 인권선언 13조 규정을 동독정부는 여태까지 무시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89년 여름 8월 9월에 이제 동거에서 어떤 상황이 생겼는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월 달에부터는 이제 약 한 2개월간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데 8월 8일 날 동독 주민 131명이 동베를린에 있는 서독 대표부에 이제 잠입을 해서 서독행을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뿐만 아니고 지금 동구에 있는 서독 대사관에 이제 몸살을 앓습니다. 방문하는 동독 주민들 때문에. 그러니까 여행 나와 있던 동독 주민들이 이제 헝가리에 있는 서독 대사관, 부다페스트의 그 서독 대사관을 찾았고 프라하도 찾았고 바샤바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동독 여행 때문에 거의 기능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잠정 폐쇄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부다페스트 그 소독 대사관은 8월 14일 날, 프라하 소독 대사관은 8월 22일 날, 그리고 바르샤바 소독 대사관은 9월 20일 날 잠정 폐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서독은 동독 주민은 사실은 독일인으로 간주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이들을 추방하거나 그 다음에 방문을 거절하거나 이런 행위는 일체 없었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이제 3월 26일 날 벨담 존탁 이 신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bundes Nachrichtendienst 우리로 치면 국정원인데 이 국정원장의 이제 정보를 토대로 해서 1989년 연말까지 약 동독 주민 150만 명이 서독행을 할 것이다. 이런 그 보도가 떴었습니다. 근데 3월달 당시에 이미 5,671명이 서독 이주를 했고 그 다음에 한 4,487명이 출국 신청을 대기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객관적인 팩트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이제 89년 여름에 약 한 20만 명의 동독 주민들이 헝가리를 찾았습니다. 여름 휴가 목적으로. 그러나 이 중에서 수천 명은 탈출을 하기 위해서 찾았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만여 명이 또 프라하 서독 대사관을 잠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0월 7일이 이제 40주년, 동독 건국 40주년 되는데 이전에 이제 서독으로 탈출하기를 희망했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코른 호네카의 서신을 보내면서 제대로 좀 해라 이렇게 하니까 동독 주민들의 그 여행 이 자유와 이걸 좀 보장해라 하니까 호네카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 다음에 최초로 이제 헝가리를 통해서 동독 주민들이 서독행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89년 이전에는 오스트리아를 그 탈출을 기도했던 동독 예기들이 만약에 이제 헝가리에서 체포가 될 경우 이들은 전부 다 동독으로 송환됐습니다. 이 동독으로 송환된 이 사람들은 이제 레퍼블릭 플루트에서 공화국 탈주자로 이제 이 제목으로 전부 수년간 감방을 살았고 그 다음에 89년도에 헝가리는 이제 개방을 하면서 국경 감시를 완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경을 개방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드디어 철의 장막이 거치는 그런 상징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89년 8월 15일 이전까지 헝가리는 모든 그 체포된 동독 그 탈주자에 대해서 어떤 외교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독 정부의 어떤 제재 위협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독 주민들의 그 헝가리 여행은 점차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89년 2월 28일 날 헝가리 공산당은 이제 오스트리아와의 국경 약 한 350km 되는데 여기에 그 전기 차단 장치 이거는 66년도에 이미 만들어 놨던 건데 이거를 철폐하려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헝가리 정부가 공산당이 이제 철제 그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니까 20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 보니까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정비하는데 이제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고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당시에 미클로스 그 네메 총리는 아예 국가 예산에서 이 정비비 항목을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5월 2일 날 이제 철폐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6월 27일에는 헝가리 외상 헌, 오스트리아 외상 목, 이 두 사람이 이제 상징적으로 철조망 절단식 하는 것을 절단식을 이제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국경 통제는 계속 존속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8월 19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헝가리 민주포럼과 판유로파 유니온 이 두 군데에서 이제 주관하는 그 국경 장벽 그 철폐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판오로페시우스 피크닉 해가지고. 근데 이 행사에 많은 동독 여행객들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이 행사는 이제 수시간 동안 이 문호를 개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구가 서방을 상대로 문호를 개방한다는 그런 제스처로 이제 이 문호를 개방을 했는데, 요 틈을 타고 800에서 900명의 동독 여행객들이 이제 오스트리아로 탈출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동독 정부로 하여금 새로운 그 여행 규정안을 준비하게 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됐었고, 그 다음에 헝가리 그 네메트 총리하고 그 다음에 호은 외상이 8월 25일 날 26일 날 비밀리에 서독을 방문하면서 헬무 콜 수상과 한스 디트리히 겐셔 외상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네메 총리는 자, 우리 헝가리는 이미 개혁 개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주화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헝가리 주민들은 88년 초부터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전했고, 그 다음에 이 회담에서 콜한테 한 얘기가 Eine Abschiebung der Flüchtlinge zurück in die DDR kommt nicht in Frage. 그러니까 지금 헝가리 땅에 나와 있는 동독 여행객들 절대로 동독으로 보내지 않겠다. 그 얘기지. 두 번째는 Bis Mitte September könnten alle Deutschen ausreisen. 그래서 아마도 9월 중순까지는 지금 우리 땅에 있는 모든 동독 여행객들은 서독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Die ungarische Regierung verlangt keinerlei Gegenleistung. 그래서 이 네메트는 어떤 형태의 그 반대급부도 요구를 하지 않았고, Ungarn verkauft keine Menschen. 그래서 우리 헝가리란 나라는 절대로 사람 장사하는 팔고사고 하는 그런 나라, 국격을 갖춘 나라가, 그런 국격을 가진 나라가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헬무 콜은 어떻게 화답을 했냐면 헝가리에 5억 마르크 차관을 제공하겠다. 두 번째, 헝가리인에 대해서, 헝가리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무비자로 서독 입국을 허용하겠다. 세 번째, 헝가리를 이제 유럽 공동체에 진출하는데 우리 독일이 앞장서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토에는 99년도에 그리고 EU에는 2004년도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그 헝가리 조치, 여기다 오스트리아 국경을 철폐하는 그런 헝가리 조치에 대해서 고르바초프는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헝가리 국경, 이거는 전혀 문제다. kein Problem. 이건 전혀 문제 없다. Die Ungarn sind gute Leute. 헝가리 사람들은 대단히 좋은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헝가리 조치에 대해서 이 반대하고 딴지를 거는 동독 주장, 이것이 잘못됐다 하면서 이제 동독을 비난하면서 소련은 동국군 국가들에 대해서 더 이상 압력 행사 안 한다. 그러니까 브레즈네브 독트린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번 얘기대로 시나트라 독트린, 너희들 가고 싶은 길을 멋대로 가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헝가리 정부는 8월 24일 날 108명의 동독 여행객들에 대해서 이제 서독 출국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인말리게 후마니테레 악치온에서, 자, 이게 한 번 있는 거지만 인도주의적 이런 행위, 그래서 국제 적십자 지원도 받고 이 사람들을 전부 이제 서독 출국을 허용하게 됩니다. 네, 8월 25일 날 오스트리아 국경 개방 이거를 약속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8월 27일 날은 동독 그 방문객들이 1,400명, 그 다음에 9월 2일 날은 3,500명, 이틀 뒤에는 4,700명,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헝가리 정부는 9월 10일, 11일 날 완전히 국경을 개방했습니다. 오스트리아 국경을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이 헝가리를 통한 동독 주민들이 그 서독행, 이것은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12일, 13일, 14일, 이 3일 내에 1만 5천 명의 동독 주민이 거쳐갔고, 그다음에 9월 말까지 무려 32,500명의 동독 주민이 헝가리를 통해서 오스트리아 넘어와서 결국 서독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헝가리는 이 기간 중에 수용소 시설을 짓는데 영향이 없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또 8월 30일 날 이제 헝가리 외상 호는 동독 정부에 대해서, 야, 동독에서 우리 국경을 그대로 개방하자. 그러나 동독 주민을 동독으로 절대로 돌려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69년도 체결된 그 양국 간의 여행협정, 이거를 이제 완전히 무효화시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독 사통당의 그 정치국원인 귄터 미탁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와 같은 헝가리 정부의 그 조치는 사회주의를 완전 배신한 거다. Verrat am Sozialismus 하면서 비난합니다. 그리고 동독 외상 그 오스카 피셔는, 자, 소련의 SOS를 보내면서 빨리 와샤 팍트 이거를 컨퍼런스를 열자. 그리고 헝가리가 이 국경 철폐 조치를 내리는데 이거를 다시 원상복귀시키자. 이제 이런 얘기를 소련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독 국방장관 하인츠 캐슬러는 호네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자세히 좀 봤는데 헝가리가 비록 국경은 철폐를 했지만 그러나 국경 통제 근무 이것은 계속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전망탑의 그 숫자도 늘리고 있고 또 기마 순찰도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국경 주민들의 통제 이것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독 수뇌부는 이 국경 철폐가 갖는 이런 정치적인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한 듯, 또 이 철폐 후에 어떤 그 파생되는 문제가 올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라가 그 프라하 이제 서독대사관을 통해서 서독행을 택하는 건데, 그러니까 9월 11일 이후에 완전히 개방 오픈하다 보니까 헝가리가 이제 동독 정부는 헝가리 여행 자체를 이제 허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독 주민들은 이제 일제히 프라하 서독대사관으로 잠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동독 주민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제 뭐 씻고 뭐 먹고 자고 하는 문제가 대단히 심각해지는 것이죠. 위생 문제도 심각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체코 정부는 동독 정부에 대해서 일체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합니다. 아예 문제 해결 뭐 해달라든지 뭐 이런 요구도 안 하고, 저 체코 슬로바키아 정부는 이제 서독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또 호네커는 결국 이와 같은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결국은 나중에 동독 탈주민의 그 출국을 허용하게 됩니다. 자, 한스 디트리히 겐셔, 이 서독 외상인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유엔 총회 참석 중이었는데, 이 프라하 서독 대사관에 잠입한 이 동독 난민들을, 동독 여행객들을 이제 출국시키는 문제와 관련해서 소련의 외상 에드와르드 슈바트나제와 그리고 동독 외상 오스카 피셔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의 요하나하고 이제 긴밀히 그 협의를 해서 이들로부터 전부 다 동독 여행객들을 서독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냅니다. 그러면서 9월 30일 날 드디어 9월 30일 날 이제 겐셔 외상은 프라하 서독 대사관 그 발코니에 서서 동독 주민 6천여 명을 그 상대로 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밤 서독행을 택할 수 있습니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열렬히 이제 환호를 받으면서 결국 그날 밤 8시 반에 이제 특별 기차로 드레스덴을 거쳐서 호프, 베를린에 있는 바이에른에 있는 호프로 전부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독 정부는 도중에 이제 동독 땅을 거치는데, 동독은 자 우리가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프라하고 너희가 지금 동독 주민을 우리 승인 없이 곧장 서도로 못 보낸다. 우리 땅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직접 가면 훨씬 빠른데 이제 동독 땅을 거쳐서 올라왔다가 다시 서진을 해야 되는, 서쪽으로 옮겨야 되는 이제 그런 루트를 가는데, 도중에 그 라이헨바크라는 역이 있어요. 그 동독역인데 여기에서 이제 슈타지 요원들이 전부 올라타서 6천여 명의 전부 여권을 몰수를 합니다. 몰수하고 이 시간부로 전부 국적을, 동독 국적을 말살을 시키고 그리고 이들의 그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진으로 이제 10월 4일날 5일날 이때도 한 7천여 명이 서독행을 택했다. 기차를 타고 서독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특별열차로 프라하에서 그 서도로 가는 이 사실 자체는, 이 사건 자체는 Symbol für die Auflösung der SED-Herrschaft
und den Beginn der Revolution von 1989. 그래서 이것은 자, 이 서독 탈출하는 거, 이 기차로 탈출하는 이 사건은 완전히 사통당, 동독국, 공산당 이제까지 그 지배의 어떤 이런 해체를 의미한다. 통치의 이제 종말을 고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1989년 무혈평화혁명, 동독의 무혈평화혁명을 여는 그런 서막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3일 날 이제 동독 정부는 자, 대량 탈출 저지를 위해서 체코슬로바키아와의 그 국경을 폐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 가려고 그러는 동독 주민들에 대해서 야, 비자 갖고 와 해서 비자 요구를 하게 되고, 근데 70년대부터 양국 간에는 전혀 무비자로 다녔는데, 그러면서 이제 동독 그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결국 여기에 다시 또 굴복을 해서 11월 1일부터는 비자 요구 이거를 해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프라하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갈 때 많은 동독 주민들이 그 드레스덴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기차를 타고 그 서독행을 택하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그래서 이제 모두 한 15,000여 명이 운집을 했는데, 이때 이제 두 패로 나뉘었습니다. Wir wollen raus. 나도 지금 저 차 타고 서독행 하고 싶다. 그런 부류가 있었고, Wir bleiben hier. 아니고 나는 여기 계속 남아서 이제 이 여행 자유와 뭐 이런 걸 요구를 하겠다. 개혁을 요구하겠다. 이런 부류를 이제 나눠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출국 희망자가 자꾸 늘고 또 개혁 요구도, 국내파들의 그 개혁 요구도 그에 비해서 점점 더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 날 체코슬로바키아는 이제 완전히 동독하고는 동독이 이제 국경을 차단했기 때문에 아예 서독과의 국경 차단 시설을 전부 체코슬로바키아는 철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그 추세에 말려서 동독 정부는 할 수 없다. 체코슬로바키아 국경을 넘어서 서독행, 이거 출국, 이거 전부 허용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이 다른 한편으로 신여행 규정안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11월 9일 날 발표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동독 여행객들은 이제 정부 승인 없이도 서독 출국이 가능했습니다. 11월 4일 날은 5,000명이 서독으로 갔는데, 이들은 전부 국경 통과 절차를 생략한 채로 이제 서독행을 감행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매일 수천 명씩 이제 프라하에 잠입하면서 그 이틀 동안에 무려 23,200명이 서독행을 택했다. 이런 얘기고, 이제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직접 어떤 루트를 통하던 모든 그 서독으로의 출국, 이것을 이제 허용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는 이제 바르샤바를 통해서 서독행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많은 독일인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폴란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동독의 그 오른쪽에 있는 거고, 이 폴란드는 서독하고 그 국경을 인접하지도 않고, 굳이 이제 이 폴란드를 통해서 서독행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름에 휴가 왔던 그 동독 주민들이 주변의 얘기도 들어보니까 이쪽 저쪽에 많이 지금 서독 대사관에 몰려서 서독행을 요구한다고 하더라. 이 소식을 접하고 이제 많은 그 폴란드 당시에 바샤바에 있던 동독 그 여행객들이 이제 서독 대사관을 찾습니다. 와샤바 서독 대사관을 찾습니다. 그 당시 이제 9월 중순에는 폴란드 정부가 총선 때문에 아직 제대로 정부가 구성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서독 대사관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나중에 이제 조지나시 그 당시에 바렌사 그 오른팔 마조비에키가 이제 총리가 되고 나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동독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는 동독으로 너희들을 추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폴란드 정부도 그 서독 정부와 협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9월 30일 날 이제 겐쇼 외상이 프라하에서 연설을 했다고 그랬죠. 같은 날, 근데 여기 바샤바 그 서독 그 대사관 그 발코니에서는 주토프가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Heute Nacht noch dürfen Sie in die Bundesrepublik ausreisen.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전부 소독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외무성 그 차관이 주토프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809명의 이제 동독 주민들이 특별 길차로 와샤바에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암 오더, 그러니까 동독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이 아니고 암 오더, 이 프랑크푸르트를 통해서 헬름슈테트로 전부 출국을 합니다. 근데 이후에는 이제 기차가 아니고 전부 항공편으로, 왜냐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부 항공편으로 한 6천여 명의 그 동독 주민들이 폴란드에서 소독행을 되겠다. 자, 이렇게 이제 헝가리, 그 다음에 체코슬로바키아, 그 다음에 폴란드 이런 데서 이제 계속 이런 동독 주민들의 탈출 사태가 이어지자 이제 코론 드디어 동독을 다시 한번 재차 압박합니다. 그래서 22일 날 이제 호네카한테 보내면서 야,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좀 해결하라고 너희들 해라. 문제점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제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 CSE 헬싱키 파이널 액트 이제 서명국으로서 모든 인간의 자유이동 이걸 보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독도 앞으로 이제 구주공동체와 긴밀히 협력하자. 그리고 너희도 민주 개혁 개방 이 추세에 동참해라. 이제 그런 거를 재차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헬무트 코론 이 편지에서 자, 독일 문제는 너하고 나하고, 우리 통일 문제는 너하고 나하고 동독하고 서독하고 자결권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 독일 문제가 지금 현재 이제 국제 정치 현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전선국가의 그 신뢰 유지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면서 6월 13일 날 고르바초프가 나한테 다녀갔는데, 고르바초프와 유럽 분단이 극복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냉전 해체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갔다 하는 것을 이제 편지에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1989년도가 동독에서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자, 이 헝가리하고 오스트리아 국경이 철폐하고, 그 다음에 많은 그 당시에 여름 휴가를 나왔던 그 동독 주민들이 헝가리에서 철폐를 통해서 오스트리아에서 서독으로,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를 통해서 서독으로, 그리고 폴란드에서도 서독으로 이렇게 전부 넘어갔다. 이런 얘기고, 그 당시에 이제 이와 같이 그 장벽 무너지기 전까지 무려 22만 명의 동독 주민들이 서독 탈출에 성공을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동독에 남아있는 사람들, 여행을, 이제 해외여행, 엑소더스를 결행하지 않고 동독에 남아있는 동독 주민들은 이제 대규모 여행 제한에 대해서 동독 정부를 상대로 이제 시위를 벌입니다. 요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내줘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